안녕하세요. 건강지의 김지혜입니다. 계란 좋아하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답게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력 운동하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들이 자주 찾는 식품인데요. 계란에는 단백질,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 등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한 개는 50g에 불과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이 7g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더해주는 음식과 동시에 섭취해 효능과 흡수율을 높이면 아주 좋습니다. 야채 샐러드에 계란을 하나에서 두 개를 함께 먹는 것만으로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50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야채와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달걀을 삶은 계란 혹은 계란 후라이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리 방법 중 영양소는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달걀은 섭취 방법에 따라 몸에 해가 되기도 하고 영양소도 높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계란, 특히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은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루에 8개 이상을 먹기도 하던데 여러분은 하루에 계란을 몇 개 정도 섭취하시나요? 중장년층들 중에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예 안 먹거나 먹어도 노른자는 안 먹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달걀 노른자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질까요? 그렇다면 과연 달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달걀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연례회에서 발표됐으며 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도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매일 달걀 4개씩, 다른 그룹에는 동일한 양의 단백질 보충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각 그룹의 혈중 지질 농도 변화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달걀을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즉,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양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당뇨병 환자라면 섭취량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달걀을 하나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3개 이상 먹는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병 발병 확률이 무려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평소 식단 관리를 통해 적정량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레시틴도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철, 비타민, 불포화 지방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핵심은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의 나쁜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이 고혈압과 각종 혈관 질환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달걀인자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식단 조절 중 제일 힘든 게 바로 닭가슴살 먹는 것이죠. 퍽퍽해서 먹기 힘들고 맛도 없고 그래서 많은 다이어터 분들께서 대체품으로 삶은 달걀인자를 드시는데요.
실제로 삶은 달걀인자와 같은 백색 육류는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100g 당열량이 단지 5kcal밖에 되지 않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근육 생성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계란을 제일 간편하게 먹는 방법은 계란 후라이와 삶은 계란인데요. 둘 중 어느 요리 방법이 영양소가 더 높을까요? 중간 크기의 계란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삶은 계란은 지방과 열량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삶은 계란은 열량이 68kcal이고 계란 후라이는 78kcal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함량의 경우 삶은 계란은 4.65g, 계란 후라이는 5.88g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프라이의 수치가 높은 이유는 계란 프라이 할 때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일 중요한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삶은 계란은 5.51g 단백질 함량을 나타냈고, 같은 크기의 계란 프라이에서는 5.42g의 단백질 함량을 보였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삶은 계란이 0.49g, 계란 프라이가 0.37g으로 나왔습니다. 계란에는 이렇게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최근 영국영양학회에서 계란과 관련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3가지 종류의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계란을 넣지 않은 샐러드, 두 번째는 계란을 1개 넣은 샐러드, 마지막으로 계란을 3개 넣은 샐러드였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스스로 셋 중 하나의 샐러드를 선택해서 먹고 먹기 전후 피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삶은 계란이 많이 든 샐러드를 먹은 참가자일수록 베타카로틴, 알타, 카로틴, 리코펜, 루테인 등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은 계란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소 4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이게 삶은 계란 노른자에 있는 지방 성분과 함께 섞여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 색소입니다. 항산화물의 일종인 카로티노이드는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럼 앞으로 샐러드를 먹을 때 본인 식성에 따라 삶은 계란을 한두 개 넣어 드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목이 막히니 마실 것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때 차 종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삶은 달걀을 녹차나 홍차와 함께 마시면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만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 운동을 방해하고 결국 영양소의 흡수율도 떨어뜨려 변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딱히 마실 게 없다면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후식으로 녹차나 홍차류를 드실 경우는 달걀을 먹은 뒤 최소 1시간 뒤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유입니다. 그 이유는 두유의 원재료인 콩에는 라이신과 트리포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영양소를 파괴시킵니다. 무더운 여름에 콩국수를 먹을 때 삶은 달걀이 같이 나오는데요. 영양소 손실을 줄이려면 콩국물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입니다. 노년층에서 즐겨 드시는 간식이죠. 감도 달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이랑 계란을 같이 먹으면 복통, 폐결속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감에 함유된 타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놀화합 물로 위 등 소화계 내에서 단백질과 엉켜 덩어리를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닌은 단백질분해 효소작용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마나에 들어있는 탄닌 함량으로 구토나 복통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적지만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녹차, 홍차를 말씀드렸고 탄닌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밤 도토리, 석류 등도 있습니다. 계란이랑 따로 섭취 시 탄닌 성분이 풍부한 밤 껍질요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밤에 속껍질에서 떫은 맛이 나는 것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폴리페닐의 일종으로 무엇보다 항산화 작용에 큰 역할을 해요. 또한 항균과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일어났을 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탄닌은 피부 각질이나 주름 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서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꾸는 데 좋습니다. 그로 인해 주름을 예방하여 피부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탄닌은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고 항염작용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계란을 삶을 때 껍질째 삶는다면 껍질에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껍질째 삶아 먹는 게 더욱 안전한데요. 왜냐하면 가열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균이 죽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리 후 남은 물은 버리고 새로 끓여주면 되기 때문에 세척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즐겨 먹는 계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계란은 잘만 먹으면 중년 이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잘못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